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3년 2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이게 그림이 선명하지가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좀 괜찮으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서 제가 좀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하나, 둘, 두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A 먼저 그릴게요. 쭉 해서 이렇게 21C에서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갔다가 갔다가 17C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슝슝슝슝슝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렇게 여기 A고요. 그다음에 B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B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니죠. B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2시간 내려갔다가 7시까지 쭉 있네. 7시까지 쭉 갔다가 이렇게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C가 여기서부터 1시부터 24시에서 시작해서 20시까지 갔다가 한 칸 올라갔다가 17시까지 갔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쭉. 이게 이제 C. 노란 거는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이제 부하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뭐 그냥 이런 얘기죠. 뭐 이렇게 오면 여기 10의 3승을 더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5000kW다라는 것을 밑에 이제 말로 설명한 거고요.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합성 최대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 가장 전력이 클까요?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시간대가 가장 크죠? 보니까 어느 시간대가 가장 큰가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A 부하가 제일 클 때 여기가 이제 다른 값들도 이제 합하면 제일 커지겠죠. 그래서 A 부하가 제일 크고 한 요만큼. 그래서 8시부터 11시 하고 여기는 떨어지니까 말고 13시에서부터 17시 그쵸? 13시에서 17시 그다음에 8시에서 11시 요 사이가 제일 크겠죠.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A는 10 B는 4 아니죠. C가 4 B는 3 이렇게 되겠네요. 1번 합성 전력이 얼마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 10에다가 4에다가 3을 더하는 거죠. 거기다 10의 3승. 왜냐면 단위가 이제 그거니까. 그래서 17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이제 합성 최대 전력이 되겠죠. 두 번째, A, B, C 각 부하에 대한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평균 전력은 다 더하신 다음에 이게 총 하루 전체니까 24시간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A하고 B하고 C하고 다 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좀 촉박하니까 제일 복잡한 A만 해볼게요. A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를 한번 시간대별로 부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죠. 처음에 1kg만 썼죠.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쓴 거죠. 그래서 1kg를 6시간 동안 썼어요. 그 다음에는 7kg를 몇 시간 썼어요? 7kg를 2시간 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더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kg를 몇 시간 썼을까요? 하나, 둘, 3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7kg 1시간. 단위 뺄게요. 1시간. 그리고 다시 10kg를 몇 시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시간. 더하기 7kg를 하나, 둘, 셋, 넷, 4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2kg를 3시간을 썼죠. 그렇죠? 그거를 다 더한 걸 몇으로 나누셔야 돼요? 평균 전력이니까. 24시간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평균 값이 되겠죠. 평균 전력 값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얘가 이제 뭐 한 5.88.10의 3승 킬로와트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B하고 C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제일 복잡한 거 했으니까 B하고 C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고, 총 부하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하율은 어떻게 구해요? 부하율은 어떻게 구하죠? 합평 최저, 평균 전력, 그리고 최대 전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시간 하루 동안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쓴 전력은 17 곱하기 10의 30kW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평균 전력. A, B, C에 대한 평균 전력을 2번에서 구했잖아. 얘는 아니네. 2번에서 구했죠. 2번에서 A, B, C에 대한 평균 전력을 구했으니까 그걸 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평균 전력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부하는 위에서 구했더니 5.88 플러스 B 부하는 3.75 플러스 C 부하는 2.5 이제 그거를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하는 거죠. 걔를 이제 최대값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식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고. 4번 부등률은 어떻게 될까요? 4번 부등률. 부등률 어떻게 구하죠? 부등률 등계합이죠. 개개의 합성 최대값을 최대 전력으로 나누면은 이제 되는 건데, 최대는 아까 계속 구했네요. 지금 이거 계속 써먹네요. 그렇죠? 최대 전력은 구했고. 그럼 개개의 합성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개개. A 부하는 얼마죠? A 부하는 10. 그렇죠? B 부하는 제일 많이 썼을 때 시간대랑 상관없이 B는 4. 그렇죠? 그다음에 C는 아니죠. B는 5죠. B는 5. B는 5. 노란색이 B예요. C는 C가 4죠. 그렇죠? 이거에 곱하기 10의 3승. 이게 개개의 최대 전력. 그러니까는 요거를 여기다가 슝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12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5번. 최대 부하일 때의 총 합성 역률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조금씩이 길어지니까 요거 저 그림 이제 지워도 되죠? 네, 지금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합성 역률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시는데 기본적인 역률 구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어떻게 구하죠? 코사인 세타? 5번째죠. 어떻게 구하실까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P상에다가 유효죠. 근데 P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유효의 자승에다가 무효의 자승에다가 루트를 씌우시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 5번 문제에서는 이런 값들을 다 주면 좋겠는데 다 안 줬어요. 그래서 뭘 또 구하셔야 되냐면 얘를 좀 구하셔야 돼요. 무효 전력은. 그러면 얘는 이제 역률이고, 그럼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무효 전력은 P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 그렇죠? P상 전력이 만약에 안 나왔다, 유효 전력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유효 전력을 코사인으로 나누시고 사인 세타로 곱하시면 되죠. 이 5번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식을 대입하셔야 돼서 약간 좀 지저분한 어떤 그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좀 얼추 되겠는데 5번은 조금 복잡하다 그러면 시험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5번은 조금 나중에 푸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문제 풀기에도 시간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아시는 것들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푸셔야죠. 그래서 해보면 어디 갔어요? 최대 부하일 때 총합성 역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A 부하는 그러니까 무효율을 지금 이제 저희가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A 부하에 대한 무효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부하는 아까 10kW였죠. 제일 많이 썼을 때가. 그렇죠? 10kW죠. 킬로와트. 역률은 문제에 나와 있어요. A, B, C 두 제출 제일 끝에 A, B, C 역률은 시간에 관계없이 80, 100, 60이니까는 얘는 0.8. 지금 이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0.8. 이면 사인은 0.6. 그렇죠? B 부하의 무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B는 제일 많이 썼을 때가 5였죠. 킬로와트죠. 근데 B 부하는 역률이 100이래요. 그러면 무효율은 없죠. 그러면 C는 이제 4 킬로와트. 얘는 역률이
0.6. 그럼 무효율은 0.8. 그래서 얘를 다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 얼마가 나왔죠? 예, 1.5샤 넘기면 얘가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하면 12833.33 kVAR이 나온다고 했고요. 요건 지금 앞에서 계속 써먹죠. 최대 그 합성 전력. 요건 이제 아까 얼마였냐면 곱하기 10에 3kW라고 했으니까 요거도 이제 요거 대입하시고, 요거는 여기다 대입하셔서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책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거. 5번은 약간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부분 점수라는 건 다 주니까 약간 좀 좀 간당간당하긴 한데, 어쨌거나 부분 점수라는 게 없는 게 아니니까 괜히 이제 이런 5번 만약에 시간 좀 많이 걸리고 좀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괜히 이런 문제 푼다고 다른 문제 아시는 문제 놓치면 안 되니까 일단 아시는 것 일단 풀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가는 것들은 차후에 이제 좀 풀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셔야 돼요. 시간 분배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넘어가겠고요. 2번. 1번 문제 풀었는데 벌써 10분 지나갔어요. 2번. 필요기 설치 시 점검사항 세 가지를 쓰십시오. 쓰면 되죠. 쓰세요. 읽어보시면 뭐 대충 아실 테니까. 3번. 저희가 이제 이것도 필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최대 효율이 될까요? 어느 부하일 때. 동선분해, 철선의 루트를 씌운 요만큼의 이제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나머지는 뭐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얼마냐면 동선이 100, 철소는 50.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77 이렇게 나온다고. 그다음에 40번 다음 전선 약호에 대한 명칭을 쓰십시오. 쓰면 되죠. 저희가 전선 약호가 좀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한 5년 전인가 바뀌었죠. 그래서 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그래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5번 분기 회로 전선의 허용 전류는 얼마만큼이어야 할까요? 기준은 50이죠.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면 1.25만큼을 곱하시는 거고 전동기 전류에 만약에 50을 초과했으면 전동기 전류의 1.1배만큼의 허용 전류 값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40이니까 1.25 해가지고 여기다가 40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6번 네. 좀 난감하게 나왔어요. 요거는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기사에서는 이제 요 CT랑 AS 말고요. PT랑 VS랑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림을 좀 띄우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냥 답을 보세요. 뭐 결선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선은 이렇게 해서 제일 밑에 2개 빼시고요. 뭐 이렇게 나머지 3개 연결하시면 돼요. 뭐 메이커마다 조금씩 뭐 다를 수가 있어서 모든 보통 이제 이런 걸 이제 캠 스위치라고 해요. 이렇게 돌리는 거. 그래서 1단, 뭐 2단, 뭐 3단, 4단 이렇게 돌려가지고 접점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뭐 이제 하는 거죠. 예, 이제 하여튼 그런 건데, 하여튼 요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느 선으로 들어간다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되고요. 다 결선을 했는데 시험장에서 얘가 제대로 결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RST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면 CT 2차 측에는 전류가 이제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보세요. 여기 요 점 있죠. 요 점은 그라운드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가 어쨌든 이렇게 흐르다가 일로 딱 왔어요. 그러면 전류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면 아래쪽 방향으로 흐른다. 위로 안 올라가요. 그걸 일단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오프, 그다음에 R, S, T 이렇게 있죠. 이제 스위치를 돌리면 이제 처음에 오프, R, S, T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연결 안 되고 그냥 선만 크로스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접점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퀀스 이제 공부하셨을 테니까는 A 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A 접점.
그럼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이제 어떤 접점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제 B접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위치를 딱 돌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오프라는 데에서 스위치를 딱 돌려서 R 쪽으로 바꾸면 접점이 딱 붙어버리는 거죠. 여기 접점이 안 붙어 있다가.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쭉 색칠해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접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쭉 스위치가 계속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접점이 붙어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냐면, 일단 오프로 봅니다. 오프. 이렇게 이제 접점이 붙었네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기 R상에서의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흘러서 여기 접점 붙어 있으니까 쭉 갑니다. 쭉 가죠? 쭉 가서 여기까지 오죠. 그러면 못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T상도 붙어 있으니까 이제 가죠. 접점이 붙어 있으니까 일로 오죠. 마찬가지로 이제 암페어 위로 못 올라가니까 오프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전류를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R로 왔어요. 스위치를 이제 돌렸습니다. R로 돌리면 이제 이쪽이랑 이쪽이 붙었어요.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R상에 있는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R상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안 되네요. 이쪽 여기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일로 오면 안 되고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밑으로 쭉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전류계에서 측정이 되겠죠. 전류값이. 그러면 T상은 어떻게 해요? T상 연결되겠죠? 쭉 따라가야죠. 일로 오네요. 위로 못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T상에 대한 전류는 전류계 쪽으로 못 가니까 측정이 안 되겠죠. 어느 것만 R상에 대한 전류만 측정이 된다더라. 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서 제대로 결선을 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뭐 기사 문제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PT에 대한 것도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고요. 7번입니다. 7번 이제 역률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보통 그렇죠. 콘덴서의 용량을 이제 구하는 문제죠.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십시오. 보통은 이렇게 구하죠. 역률 계산을 위한 콘덴서 용량은 탄젠트 세타 1의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구하죠. 네, 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유효 전력이 일정한 경우에 유효분이 일정한 경우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렇게 못 구해요. 왜냐면 문제를 읽어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변압기의 전 용량까지 부하에 공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역률을 90으로 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개선된 만큼 부하를 더 추가해서 운전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그 콘덴서 값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건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0.65였어요. 그리고 피상분이 얼마였냐면 700짜리였죠. 700 kVA. 이거를 역률을 90으로 개선을 하고 싶은 거죠. 역률 90으로. 역률을 90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을 때 이 노란색인 크기가 얼마일까요? 똑같이 700이겠죠. 왜냐면 변압기 용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역률이 바뀌는 거지 용량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 앞에서 푸는 문제는 이런 거죠. 그냥 계산만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콘덴서 용량을 물어보는 요만큼. 요게 이제 요 앞에 있는 거야. 근데 얘는 계산한 이후에 부하를 또 걸었잖아요. 부하를 이만큼 또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에 대한 것까지 역률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니까 요걸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콘덴서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진상의 무효 전력으로 지상의 무효 전력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무효가 이만큼이 있어요. 무효가 이만큼이 있는데 콘덴서를 요만큼을 빼면 콘덴서 용량을 요만큼의 콘덴서를 달면 무효율이 이만큼 감소하니까는 이만큼에 대한 역률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콘덴서는 그 지상의 무효분 없애고 싶은 무효분만큼 콘덴서를 달면 돼요. 그럼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죠. 0.6에 대한 무효율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0.9에 대한 무효율을 구하셔서 그걸 빼면 그러면 이제 그게 콘덴서 용량만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면 700의 무효율은 원래 이제 무효 전력이죠. 무효 전력은 P상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시는 거니까 이게 이제 기본식이니까 여기 700에다가 0.6일 때는 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요? 루트에 1-0.6의 제곱. 그럼 65죠? 65의 제곱. 그럼 0.9일 때는 700에 곱하기 루트에 1-0.9의 제곱.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콘덴서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 그래서 원래 계산기로 누르시면 얘가 이제 뭐 226.83 뭐 이렇게 나온대요. 콘덴서 용량. 이게 1번이고, 그다음에 2번. 역률 개선에 따른 유효 전력의 증가분이 얼마만큼일까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만큼이죠. 요만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0.9일 때의 유효분에서, 그쵸? 0.9일 때의 유효분에서 0.6일 때의 유효분을 빼면 되잖아요. 그쵸? 0.9일 때의 유효분이 얼마예요? 700에, 0.9일 때 유효분은 0.9. 그쵸? 0.65일 때의 유효분은 700에 곱하기 0.65. 그걸 빼면 되는 거죠. 책에 이제 식은 나와 있으니까는 이제 그거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요. 8번. 뭐 특과 간이수원 설비 표준 결선도 이거는 이제 꼭 이제 외우셔야 되는 몇 가지 도면들이 있죠. 이제 그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얘는 단지 뭐 명칭을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얘를 통째로 다 그릴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통째로 다 그리시고 뭐 명칭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시면 되니까 밑에 이제 해설이 나와 있는데 해설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주 3이라고 해서 있는 거 있어요. 지중 인입선의 경우는 어떤 케이블을 쓴다, 그렇죠? CNCVW하고 TRCNCVW를 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주 4번에 300kVA 이하인 경우 PF 대신에 COS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10카짜리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암기를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9번. 뭐 이것도 그냥 별다른 내용은 아니죠. 그냥 저희가 이제 축전지 용량 구하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그림하고 이제 막 같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는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식만 써가지고 이제 그냥 표현을 하면 이제 경화율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 L 값은 0.8이죠. 안 나오면 0.8이라고 하시면 되고 나오면 나온 값을 하시면 되고 이 값이 얼마인지 보통 일반적인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좀 있었으니까는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용량 환산 시간은 이제 1.2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건 보니까 전류값이 안 나와서 전류값 좀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용량을 전압으로 나누시면 되죠. 용량이 100W가 58등이래요. 100W가 58등 더하기 그리고 60W가 50등이 있죠. 60W가 50등. 전압은 110V. 그럼 이제 80A 나오니까 요거 이제 대입해서 이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뭐 더 복잡한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하시겠죠. 넘어가고요. 10번. 구하는 게 광원의 높이, 그다음에 실지수, 그다음에 얼마만큼을 설치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등이 제가 보통은 이제 형광등 같은 거 쓰면 천정에 이제 붙어 있게 되는데 요건 이제 펜던트 등을 쓴대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건데 이제 여기 이제 책상이 있고 여기 이제 펜던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조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두 개가 하나의 등기구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H, 그렇죠? 실지수에서 말하는 H는 얘죠. 광원에서부터 작업면까지의 높이, 그렇죠? 그리고 뭐 일단 나온 것들 한번 적어 볼까요? 이제 가로세로가 어디 갔어요? 12하고 18, 그렇죠? 네. 그리고
전체 높이는 여기 전체 높이죠. 전체 높이는 3.1. 그리고 여기 책상 위 높이는 0.85. 그리고 조명기구는 2등용 쓰고요. 조명률 보수율 나왔고, 펜던트의 길이가 0.5래요. 요거죠, 요거. 여기가 0.5. 네, 뭐 이렇게 됐네요. 여기 H. 그럼 이제 어떻게 푸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작업면에서부터 광원까지 H는 전체는 3.1. 거기에서 작업면 빼야죠. 0.85. 또 거기에서 펜던트 0.5.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1.75.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실지수는 얼마일까요? 실지수는 요거 이제 H 우리가 여기서 구했으니까는 식은 뭐 x 플러스 y의 xy니까 그렇죠? 그러면 1.75 xy는 여기 있죠. 12하고 18하고. 그러면 플러스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펜던트의 조명기구를 몇 조 설치하셔야 할까요? 요거 저기 지우고 저쪽에 설명드릴게요. 몇 조를 설치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몇 조라고 하는 거는 세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등짜리가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그 2등짜리 몇 개, 등기구 몇 개를 쓸까요? 이제 그거고요. 기본적인 이제 등기구 개수 구하시는 거는 이제 FU에 AED 이렇게 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와 있는 값들을 한번 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방 면적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조도는 500. 얘는 이제 500. 관광보상률은 안 나왔는데 기구 보수율 분의 그러니까 보수율 분의 1이 관광보상률이니까는 0.75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광속은 한 등당 3,300이래요. 한 등당 3,300. 근데 몇 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2개 들어간다고 그랬죠? 2개. 그리고 조명률은 첫 번째 조건에 0.6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데 좀 주의하실 점이 있죠.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얘는 계산기 누르시면 35.7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나오면 얘 절상하죠. 그래서 36개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그 문제 조건을 보시면 조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조명 기구의 배치는 5열로 하고 한 열당 등수는 동일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36을 5로 나누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5로 떨어지는 걸 찾으셔야죠. 그래서 58에 40이니까는 40. 그쵸?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5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8개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를 다 똑같이 맞추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달랐어요. 11번, 뭐 파워퓨즈 뭐 고려할 상황 뭐 하시면 되고, 12번, 요것도 이제 필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아마 거의 동일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델타 결선을 했죠. 델타 결선을 운전하고 있어요. 변압기 몇 개 있죠? 3개 있죠. 3대. 세 대? 근데 이제 문제를 조건을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대를 더 추가한대요. 한 대를 더 추가한다. 그럼 우리 총 몇 대 있는 걸까요? 4대 있죠. 그럼 4대를 변압기에 결선했을 때 가장 많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결선법은 뭘까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V 결선을 몇 개 하면 돼요? 2개 하면 되죠. 그래서 V 결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용량을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만큼이죠. 그래서 식은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루트 3배의 변압기 한 대 용량은 1000. 그걸 몇 개 할 수 있는 거예요? 2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3464.1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V결선 이제 2배 할 수 있다. 뭐지 뭐 그런 건 1번 문제였고. 13번. 네. 산업기사에서는 그냥 뭐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좋죠. 그래서 차단기 용량 구하는 문제고요. 차단기 용량은 어떻게 구하세요? 전격전압에다가 삼상이니까
루트 3배의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 그렇죠? 여기는 친절하게도 전격 전압이 나왔어요. 전격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차단기 전격 전압이 7.2. 그리고 차단 전류는 20. 그래서 답을 하시면 되고 7.2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할 때 많이 봤던 문제들은 여기다 1.1분의 1.2배를 하는 문제가 많이 봤을 텐데 이제 그건 공칭 전압일 때 이제 그런 거고요. 얘는 이제 전격 전압이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7.2니까는 이거에 대해 이제 공칭 전압이 6.6이겠죠. 그렇죠? 6.6에다가 1.1분의 1.1배를 하면 이제 걔가 7.2가 나와요. 그래서 전압이 어떤 전압인지 잘 살펴보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전격 전압이 나왔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둘 다 킬로니까 저거 이제 계산하시면 이제 그냥 바로 메가가 나오겠죠. 14번. 14번은 여기를 그림 하나 좀 띄워야 되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네, 요거죠. 네. 삼상 유도 전동기 정역 운전 회로이다. 네. 시퀀스에서는 이제 그렇게 산업기사에서는 주로 이제 두 개가 나오죠. 직입기동하고 정역 운전하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두 개가 나오는 편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 얘가 이제 정역 운전이에요. 이제 주회로하고 보조회로, 제어부가 있는데 주회로 쪽을 먼저 살펴보면 정역 운전의 주회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유도 전동기가 선 3개 중에 2개만 바꾸면 회전 계좌가 이제 반대로 바뀌니까 그렇죠? 회전력이 반대로 바뀌는 거죠. 회전 계좌. 네, 계좌. 네. 갑자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회전 계좌 맞죠? 네. 하여튼 그게 이제 반대로 이제 바뀌니까 역회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선 중에서 무조건 2개만 바꾸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제 S는 그대로 두죠. 회전 자개죠. 회전 자개. S는 그냥 두죠. S는 그냥 두고 M하고 R상하고 T상만 바꿔요. 여기 R은 나와서 T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T는 나와서 R로 가고 이렇게 하면 세 선 중에 2개 바꾼 거 맞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주회로는 끝나요. 그럼 제어부는 어떻게 될까요? 정역 운전에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접점이 2개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빠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접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놈이죠, 요놈. 우리가 요놈을 뭐라고 불러요? 자기유지. 그래서 기동 접점과 병렬로 붙어 있죠. 누가? 자기가. 자기 접점이 자기 A 접점이 기동 버튼하고 병렬로 붙어 있으면 그게 이제 자기 유지예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뭘까요? 정운전하고 역운전이 정전하고 역전이 같이 동시에 기동하면 안 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운전되면 안 되니까 인터럭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동시 투입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터럭 접점은 어떻게 쓸까요? 자기 유지는 자기 거를 쓰는 거죠. 인터럭 접점은 상대방 거를 B 접점으로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MCR. 얘는 MC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럭하고 자기 유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정지램프죠. 정지램프니까는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았을 때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접점이 들어갈까요? B 접점이 들어가겠죠. A 접점 있으면은 불이 안 들어올 테니까. 근데 정지램프니까는 얘가 전동기가 운전하고 있을 동안에는 얘는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게 지금 2개가 있죠. 그러니까는 MCF, MCR의 B 접점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제어회로. 자기 유지하고 인터럭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역 운전에서. 물론 와이드타이도 나와요. 정역 운전하고 자기 유지가 와이드타이도 나오는데 어쨌든 얘가 이제 좀 베이스니까 요거를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 가번부터 라번까지는 일단 접점을 다 썼고요. 1번 문제가 끝났네요. 2번 타임 차트를 완성하십시오. 지울게요. 타임 차트 여기다가 띄워야 돼서. 타임 차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PB1을 누르고 그 다음에 PB2를 누르죠. 그 다음엔 PB2를 누르고 그 다음에 PB1을 눌러요.
PB0는 이제 정지죠.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PB0는 B접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동기가 운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멈추고 싶을 때 이거를 누르는 거죠. B접점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회 시험 때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MC, FR, 그다음에 FR, 그다음에 G 이거를 이제 그 타임 차트를 이제 그리셔야 되는데 일단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써보죠. 얘는 정전 운전을 하죠, 그렇죠? MCF는 얘는 정방향으로 돌 때 정전 운전할 때 이제 불이 들어오는 램프고요. 그리고 얘는 역전 운전할 때에 여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전할 때의 램프는 이제 R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아까 G는 뭐였냐면 멈췄을 때, 그렇죠? 멈췄을 때. 타임 차트를 이제 어떻게 그릴까요? 타임 차트를 동작은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PB1이 이제 정전이고요. PB2가 역전이에요. 그럼 처음에 이제 PB1 누르죠. 그러면 정전에 이제 MC가 이제 여자가 되겠죠. 그리고 램프에도 불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아까 자기 유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얘를 손을 딱 떼는 순간 얘도 끝.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기 유지가 있으니까 얘가 손을 떼도 계속. 그쵸? 중간에 PB2를 눌렀어요. 역전으로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쵸? 거기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답안 작성 있는 쪽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MCR 동그라미 밑에 있는 부분 보세요. 밑에 그 답안 작성 1번에 보면, 그림에 이제 MCR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제 그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MCF의 B접점이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MCF 그 동그라미 MCF 위에는 MCR에 이제 B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MCF가 여자 되어서 MCF가 동작하고 있으면 MCR 위에 있던 MCF의 B접점은 떨어지니까 동작을 할 수 없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게 인터록이에요. 어쨌든 인터록. 계속 언제까지? 정지 버튼 누를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똑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다 멈췄죠? 다 멈춘 다음에 다시 이제 PB2를 눌렀어요. 그럼 이제 어느 게 여자가 되는 거냐면 MCR이 여자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기 유지 있으니까는 얘가 손을 떼도 계속. 램프도 같이. 중간에 PB1을 눌러도 인터록 걸려 있으니까 계속. 정지 버튼 누를 때까지. 그렇죠? 그럼 정지 버튼은 어떻게 동작하는 거예요? 정지 버튼은 얘랑 동작 안 하는 때 어디예요? 여기 동작 안 하죠. 또 어디예요? 여기 동작 안 하죠. 또 어디예요? 여기 동작 안 하죠. 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된답니다. 15번 다음 기계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뭐 다 아시죠? 넘어갈게요. 16번 16번도 하려면 그림을 하나 띄워야 돼서 지울게요. 뭐 답안지 다 똑같이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16번은 이제 수전 설비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CT 변류비를 이제 구하십시오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생겼죠. 변압기가 일단 몇 개 있는지 보세요. 변압기가 2대가 있어요. 이쪽에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대가 아니네요. 5대죠. 여기 있고, 그렇죠? 여기랑 뭐 이렇게 있어요. 이제 메인이고 나머지 이제 각 이제 뱅크 간 변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냥 문제를 보죠. 문제 보면 A, B, C의 4개의 뱅크가 있대요. 여기 있죠. 이게 뱅크예요. 하나, 둘, 셋, 넷. 뱅크가 있고요. 각 뱅크는 부등률이 1.1이에요. 그러니까 각 뱅크 요 하나당 부등률이 1.1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하들 사이에 부등률이 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변전소의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십시오. 그럼 일단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려면 부하가 얼마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표가 있죠. 뱅크 부하 용량 표. 피더가 1부터 해서 이제 4까지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면 125에 0.8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있네요. 125에 0.8.
그리고 500에 0.7, 그리고 600에 0.84. 여기까지죠. 네. 어차피 TR 용량이라고 하는 게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고 부등률에다가 영 이렇게 하는 거 뭐 맨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한 거죠, 그렇죠? 그거 다 더하고 나누기 부등률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1. 역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0.8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 계산기를 누르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시냐면 1197.73이 나온대요. 1197.73. 미 나오는데 그건 이거 하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여기다 곱하기 4를 하셔야죠. 요거는 부등률이 안 나왔으니까는 그냥 요거 그냥 바로 계산하셔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하시면 전체 전력이 4790.92 kVA가 된대요. 근데 이만한 변압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랑 이제 근접하는 것은 이제 5천짜리로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1번 문제였죠. 1번에 보면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산정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제 5천을 쓰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CT1과 CT2의 변류비를 산정하십시오. 두 번째, CT1하고 CT2에 대한 이제 변류비를 산정을 하시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1차 전류를 구하셔서 거기다 1.1분의 1.25배를 하셔야 1.25배에서 1.5배를 하셔야죠. 그러면 CT1을 한번 구해 보면 CT1이 여기 있어요. CT1이 여기 있죠. 그렇죠? CT1 여기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구했던 이 변압기 용량,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거죠. 그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측 전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CT 1차 측은 선정했으니까 5천에 루트 3에 2차 측 지금 전압이 얼마냐면 6kg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하시는 거예요? 1.25배에서 1.5배. CT2는 아까 이제 여기라고 해서 CT2가 여기 있죠. 요 CT2 관련된 변압기는 이놈이죠. 2차 측에 변압기 2차 측이니까 전압은 400짜리 하시고요. 뱅크 하나당 변압기 용량은 이놈이죠. 선정하라는 건 없으니까는 그냥 얘는 쟤를 그냥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1197.73 루트 3에 전압은 400짜리. 그러니까는 얘는 10에 3승을 하고 얘는 400 이렇게 쓸게요. 위에는 둘 다 kg여가지고 그냥 10에 3승을 빼버린 거고 얘는 단위가 kg고 얘는 그냥 볼트니까는 이렇게 한 거죠. 거기다가 곱하기 1.25에서 1.5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600대 5, 얘는 2500대 5 뭐 이렇게 선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17번 뭐 접지공사의 종류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특별한 건 없고 허용 가능한 독립접지 이격거리 결정한 세 가지 요인은 뭐 그렇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좀 계산 문제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죠. 이제 뭐 매회 차수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좀 이런 이제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하시고 암기 문제는 여러분들 좀 따로 정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저희가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자주 나오는 것들 좀 위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암기 문제 위주로 좀 하시고 저희가 이제 푸실 때에는 계산 문제 조금 위주로 암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대충 읽으면 어느 정도 아시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